안녕하세요. 저는 일렉트론 타입스크립트 이 샵 성공적 이 발표를 맡은 이웅재라고 합니다. 저는 영어 이름 마크고요. 지금 프로토파이라는 툴을 만드는 스튜디오 시드라는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재직 중이고요. 올해 이제 타입스크립트 쪽으로 MVP를 따서 MVP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몇 명 없기 때문에 일렉트론 코리아도 운영하고 있고 타입스크립트 코리아도 운영하고 있고, 근데 이건 이제 좀 제가 힘에 붙여서 다른 이제 운영진들이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JS라고 하는 이제 저의 마지막 커뮤니티로 목표를 삼고 있는데, 여기 이제 글로벌한 자바스크립트 컨퍼런스를 열기 위해서 한국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분들이 좀 모여서 마치 파이콘 같은 그런 축제 같은 걸 만들어 보자 해서, 원래 js.org라고 하는 도메인을 나눠줘요. 앞에 서브 도메인만. 저희가 이제 지역명으로 서울이라는 걸 받아서 서울.js.org라는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한 지는 올해 시작해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내년에 이제 2018년도에 이제 파이콘 같은 약간 작은 그런 축제를 좀 열어보려고 지금 운영진들과 스태프들이 모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가 막 화려한데, 그래서 저는 뭘 만들었냐면요. 어렸을 때는 이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어요. 지금도 어려요. 근데 이게 여기 페이스북 제가 어제 뒤진 건데, 2010년도인가 11년도인가 그때쯤에 이제 처음 입문을 했던 거고요. 원래 그전에는 건축학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어요.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은 맥OS나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우리가 흔히 그냥 프로그램 줘봐 할 때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프로토파이라는 거를 잠시 보실 건데, 이게 소리도 나오네. Protopie is a prototyping tool for designers of digital 이렇게 products. 디자이너들이 쓰는 툴이라 개발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개발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모르셔도 상관없고 모를 수밖에 없는 툴이에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자신이 만든 디자인 작품을 이제 정적인 형태로 말고 동적인 형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해주고 같이 공유해서 디자인을 서로 의논할 수 있는 프로토타이핑 툴이에요. 그래서 저희랑 비슷한 애들은 프레이머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정적인 프로토타이핑은 원래 스케치라는 애로부터 시작을 했죠. 저희는 이제 스케치의 정적인 이미지를 불러다가 영어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위지윅 같은 개념이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갖다 끌어다 놓고 이렇게 얘를 클릭하면 얘가 이렇게 슝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되게 간단하게 말한 건데, 그런 기능들을 막 제공을 해서 디자이너들이 편하게 이제 인터랙션까지 가미된 디자인의 최종 프로토타이핑 결과물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아이폰의 파일로 전달해주거나 웹에 띄워서 공유를 하거나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서비스의 제일 아까 처음에 보셨던 툴을 제가 만드는 파트에 있습니다. There are difficulties in communicating designs as agile and lean processes are proliferating, and there is a growing variety of user interface technologies for digital products. We aim to help designers put together prototypes quickly, easily, and efficiently so that there are more opportunities to further improve a product's design. 실제로 이 툴을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이 툴을 이제 일렉트론이라는 걸로 만든 거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쭉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게 제게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전에 회사에서 이것도 동영상 있는데 보기 좀 귀찮으니까 이전에 회사에서는 이제 막 손으로 이렇게 하면 TV가 이렇게 슝 움직이고 불이 켜지고 이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일렉트론으로 구현을 해서 이렇게 프로토타이핑 시제품으로 준비를 했던 거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토파이는 일렉트론이라는 걸로 만들고 있어요. 일렉트론은 이 홈페이지가 여기에요. 며칠 전에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 단장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일렉트론 아톰 이런 거였는데 일렉트론 JS.org로 바뀌었고요. 당연히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용도고요. 앞에 설명처럼 macOS 하나의 소스 파일에서 macOS, 윈도우, 리눅스 형태로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뭐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리눅스는 안 해봐서 여기 리눅스에 관련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함부로 얘기하기 무서워요. 그래서 macOS랑 윈도우는 좀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UI를 만듭니다. UI를 만드는 거는 이 크로미움의 그 쉐어드 라이브러리 형태로 이제 빌드된 어떤 바이너리 라이브러리를 이제 따로 빌드해서 가지고 있는 오픈 소스로 가지고 있는 거를 이용해서 마치 크롬 브라우저에서 뜨는 UI처럼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OS와 연결된 일렉트론에서 만들어 놨죠. OS의 이벤트 루프와 합쳐져서 API를 치면 알아서 이제 작동을 하게 해주는 그런 API들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스크린 이런 거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노드.js가 기반이기 때문에 노드.js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API들을 똑같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긴 8.9.1인데 최신은 지금 7점대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노드.js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npm에 있는 뭐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손쉽게 갖다 끌어 쓸 수 있죠. 네이티브 모듈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리빌드를 통해서 일렉트론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작업을 다 해줍니다. npm 가서 뒤지면 다 나와요. 그러한 프레임워크예요, 얘는. 그래서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여러 가지를 소스를 개발해서 넣어주면 나중에 이제 얍 하면 이제 딱 이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만큼 쉽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일렉트론, 요 아이콘, 요건 맥에서 가져온 건데 이런 형태의 앱이 딱 튀어나오게 되고요. 요 앱을 이제 누군가한테 전달해주면 그 OS에 맞는 사람은 손쉽게 실행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설명한 대로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크로미움과 노드.js 그리고 OS 이벤트 루프와 합쳐진 일렉트론의 고유 이제 API들을 합쳐서 일렉트론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 세 개 안에서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렉트론으로 만든 건 무엇이 있나요? 네, 이건 좀 친절하게 물어본 거고. 그래서 일렉트론으로 뭘 만들 수 있냐 이거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다 아시는 툴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톰 또 이걸로 만들었고요. 슬랩 또 이걸로 만들었고요. 포스트맨 또 이걸로 만들었고요. 얘는 나우 데스크탑이에요. 자이트라고 하는 회사가 요즘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굉장히 핫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일렉트론을 즐겨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GitHub 데스크탑 마찬가지고요. 얘는 하이퍼라고 하는 텍스트 CMD 같은 거예요. CMD, 배시쉘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요 프로토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보시면 이제 일렉트론 사이트에 이제 일렉트론으로 만든 거를 쭉 찾아볼 수 있는데 뭐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고 이것도 일렉트론이야 정도는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하시면 돼요. 이거보다 어려운 거 만드시고 이거에 없는 기능 만드실 거면 뭐 제가 장담은 못 하겠지만 이미 이 앞에 이 사람들이 뭐 구현한 걸 보시면 이거보다 더 복잡하고 더 새로운 걸 만드실 거면 그냥 일렉트론 같은 걸 만들어야죠. 이제 히스토리 이런 게 또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노드 앱킷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되게 안 유명한 애예요. 이 노드 앱킷은 나중에 이제 NWJS라고 이름을 바꿔서 이제 알려지게 돼요.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NWJS가 돼요. 그리고 인텔에서 로저 왕이라는 분이 주도하에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만든 거고요. 이건 노드.js와 이제 웹킷, 그러니까 크로미움 이런 것들을 연결하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이런 걸 막 노력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예전에 2011년쯤, 네, 되게 오래됐죠. 노드 나오고 얼마 안 있어서예요. 근데 이제 요 챙짜오라고 부르는 이분이 인텔에서 인턴 했대요. 요 팀에서. 그래서 요 오픈소스를 막 만들면서 이제 프로젝트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요 챙짜오가 이직을 했어요. 깃허브로 갔어요. 그래서 깃허브에 가서 이제 아톰 에디터를 만들 계획이 있었던 깃허브에서 요 깃허브 아톰 에디터에 사용할 이제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죠. 약간 그래서 챙짜오는 그 로저 왕이 가지고 있던 컨셉하고 다르게 접근하는 법이 있어요. 네, 그것까지는 설명 안 드리고 어쨌든 그 엔진의 이름이 아톰 쉘이었어요. 명확하게 아톰을 만들기 위한 그 껍데기였죠. 그래서 이 아톰 쉘이 이름을 일렉트론으로 변경하고 오픈소스로 본격적으로 뿌려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MS에서 VS 코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이거 갖다 쓰면 되겠다 해서 일렉트론을 가져다가 VS 코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웃긴 상황이죠. VS 코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슬랙도 처음엔 아니었는데 일렉트론으로 변경됐어요. 데스크탑이. 일렉트론 미터블을 하면 이제 외국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MS 엔지니어들과 깃허브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막 자기네들끼리 막 재밌는 얘기를 하겠죠. 쿵짝쿵짝. 저도 가고 싶은데 못 가봤어요. 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아시다시피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데스크탑 프로그램이에요. 혹시 이견이 있으신 분? 있을 수 있어요. 뭐 나는 아톰이 더 좋더라 할 수도 있죠. 어쨌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래밍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혹시 있으면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만 잘 만들면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어렵지만 완성도 쩌는 슈퍼 울트라 멋진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을 우리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렉트론 탓이 아니에요. 다 제가 만든 똥이죠. 몇 가지 장점을 더 소개해 볼게요. 진지하게. 빠르게 프로젝트가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슈 올리면 대답도 잘해주고 버그 생기면 고쳐주려고 되게 애쓰고, 왜냐면 그 버그가 곧 자기네 프로젝트의 버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개발 속도가 빠르고요. 버그 수정도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그리고 크로미움과 노드도 막 버전이 엄청 올라가는데 일렉트론은 그 미리 이제 땡겨놓은 버전에 맞춰서 만들어 놨다가 올라가도 가만히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빠르게 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베타 버전들은 8까지 노드 8까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잘 관리되고 있는 서드파티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강하게 이제 그 서포트를 하고 있어요. 그 이름은 일렉트론 유저랜드. 그래서 여기서 만든 이제 프로젝트들을 가져다가 일렉트론을 완성도 높게 만드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렉트론에서 준비가 안 된 것들은 유저랜드에서 굉장히 열심히 만들어줘요. 예를 들면 뭐 빌드한다든가 아니면 배포한다든가 혹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손쉽게 할 수 있는 CLI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일렉트론 유저랜드에서 굉장히 잘 관리해서 잘 서포트를 해주고 있어요. 현재 일렉트론을 사용하고 있는 다수의 유명 프로젝트,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다 알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 때문에 실제 상용 레벨에서 서비스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뭐 오토 업데이트 혹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빌드 배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그들이 하는 걸 따라하면 되니까요. 그죠? 자동 업데이트 설치 배포 관련 혹은 이제 VS 코드는 심지어 오픈 소스라서 들어가서 소스를 다 까볼 수 있어요. 그럼 그거 보고선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하고 오늘 또 반성하고 고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까지만 하면 제가 그냥 약팔 넣은 거죠. 여러분 일렉트론 좋으니까 쓰세요 이렇게 하겠죠. 단점도 꽤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헬로 월드도 안 찍었는데 그냥 실행하면
실행하려고 가져오면 걔가 100MB가 넘어요. 슬프죠. 근데 사실 요즘 영화 한 편 다운받을 때 한 4기가씩 하잖아요. 이렇게, 네. 인터넷도 우리나라에 좋잖아요. 다른 나라는 좀 그렇지만. 네. 리소스를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앱 하면 이렇게 맥 위에, 오른쪽 위에 그 트레이에 가보시면 그 있잖아요. 전원에. 그럼 거기 대부분 뭐, 이런 게 떠 있죠. 슬랙. 크롬은 뭐 일렉트론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쭉 떠 있어요. 이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어떤 또 자기 합리화를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에서 조금 더 불안정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 쪽에 뭐 WPF나 뭐 윈폼이나 뭐 이런 걸로 데스크탑 앱을 작업하시는 분들은 너무 불안정해서 이거 못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이제 크로스 플랫폼을 고려하신다면 좀 상황이 다르죠. 네. 말이 더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계속 나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톰이 중간에 한번 엄청 느려갖고 저는 지워버렸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일렉트론이 업데이트 되면서 아톰도 조금 굉장히 좀 리소스를 덜 먹는 형태로 바뀐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이제 믿고 기다리는 거죠. 이게 사실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소스 보호를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스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렉트론으로 만들어진 아까 제가 소개했던 앱들을 저한테 까보라고 하면은 다 깔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서울.js 미트업에서 발표한 자료는 저희 회사 이제 상용 돈 받고 파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소스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좀 우회했던 방법을 이제 첨부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해도 당연히 이걸로 얻는 소스 보호가 있다면 버리는 게 있죠. 그것 때문에 성능을 조금 포기해야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미묘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진행한 거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회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 파일을 일렉트론으로 만들게 된 이유는요, 웹 개발자가 많았어요. 저희 회사에 도움을 극한으로 다뤄본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네이버 지도를 만드신 분, 네, 뭐 그런 그 정도면 극한인 거죠. 그래서 메일도 해보신 분, 여러 분들께서 웹 개발 베이스였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생산성을 더 높이게 하는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거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UI 레퍼런스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건 프론트엔드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에서 풀고 싶은 문제를 같이 여기서 푸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정작 이제 되게 중요한 걸 만들어야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미리 만들던 원래 프로토파일가 원래 미리 만들던 웹 서비스 형태의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쉽게 가져올 수 있었어요. 크로스 플랫폼을 고려한다면 써볼만 하죠. 그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단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방어를 해서 잘 만들면, 이제 제가 잘하면, 팀원들이 잘하면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저들은 만족을 할 수 있을 만한 앱을 만들 수 있어요. 빠르게. 제가 이걸로 수업도 하고 막 그러고 막 약 많이 팔고 다니기 때문에 이걸로 여기 하루 종일 할 수 있는데 다른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01에 관련된 그 기초적인 내용, 채팅앱 만들기 프로젝트도 세미나 계속 같이 했고요. 자동 업데이트 구축기, 소스 보호, 패키징 머신 구축기, 전부 다 다른 어딘가에서 발표를 했던 자료들이 자세히 올라와 있으니까 이걸로 나중에 이제 발표 자료 보시는 분들은 이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렉트론의 현재 최신 버전은 1.7.9고요. 이 아이는 노드 7.9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크로미움은 58.0. 어쩌고 저쩌고 쓰고 있고요. V8은 이런 걸 쓰고 있어요. 잘 보시면은 7.9에서 사용하는 ES,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의 버전과 크로미움에 사용하는 버전이 같은 스펙으로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눈치를 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Node.js 7.9의 그
제공되는 자바스크립트의 스펙이에요. 얘는 크로미움 아까 그 58점 몇의 스펙이고요. 두 개 보시면 똑같이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건 제가 ES6를 확인한 건데 ES7을 가도 똑같이 거의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연스럽게 ES6 이상의 스펙을 사용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ES7의 스펙인 어싱크 어웨이트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쉽게. 뭐 바벨 이런 거를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외사항은 뭐 있겠죠. 예를 들면 리액트를 하려고 그러면 트랜스파일에서 JSX를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땐 또 추가로 사용을 해줘야 되고요. 데스크탑 앱은 실제로 그 일반적으로는 렌더러 프로세스에서, 그러니까 브라우저 보이는 UI 영역에서는 SPA처럼 만들고요. 메인 프로세스는 마치 노드 서버처럼 작업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 이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클릭하고 앱이 꺼져요. 이런 걸 만들 거면 소스가 굉장히 짧겠지만 아까 그 저희 보셨던 그런 툴을 만들려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JS 클래스가 거의 한 400개는 훨씬 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해지고 관리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타입스크립트를 도입하게 됐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메인 프로세스와 렌더러 프로세스가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일렉트론은 메인 프로세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뜨고요. 그 안에서 그 하나의 뷰들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관리를 메인에서 해줘요. 그리고 각각의 하나의 뷰들은 렌더러 프로세스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렌더러 프로세스와 메인 프로세스는 뭐 이렇게 여러 개가 뜰 수도 있고요. 위에처럼 하나만 뜰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프로세스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세스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IPC,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거랑 리모트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프로세스 간 통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실제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데이터를 UI와 메인이 주고받을 경우에는 이 주고받는 아이들의 형태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메인에서 보낸 오브젝트에 이게 있는 줄 알았는데 렌더러 프로세스 받아서 호출하려고 사용해 보니까 에러 나요. 이거는 보내는 형식이 잘못됐던가 받는 형식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타입 시스템을 이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타입스크립트를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타입스크립트는 언어예요. 언어. 타입스크립트로 작성된 파일을 컴파일 하면 JS 파일로 딱 떨어져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필요하죠. 컴파일러는 타입스크립트를 JS로 변환해주는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라고 부르고요. 걔는 이제 약자로 TSC라고 부르죠. 걔는 타입스크립트로 작성된 애들을 자바스크립트로 그냥 쫑 바꿔주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만들고 프로그램 돌리고, 만들고 프로그램 돌리고 이렇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거는 타입스크립트 공식에 가면 보실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인데 왼쪽에다 이제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쓰면 얘가 뒤에서 컴파일이 딱 돌고 오른쪽에 표현을 해주는 것 뿐이죠.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를 컴파일하면은 자바스크립트 소스가 나와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바스크립트 소스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해석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는 전부 사용이 가능해요. 타입스크립트는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첫 번째는 자바스크립트에 없는 스펙들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어떤 스펙을 사용할지 말지는 타입스크립트가 결정을 해요. 거기도 오픈소스니까 뭐 절차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죠. 확정되지 않는 스펙을 미리 넣고요. 표준해달라고 ES 자바스크립트 쪽에다가 스펙 결정하는 쪽에다가 조르기도 해요. 그게 된 것도 있고요. 이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게 좀 가능하겠죠. 확정된 스펙을 좀 빨리 넣기도 해요. 이미 확정된 스펙들이 있죠. 그 애들을 빨리 그냥 최대한 빨리 가져와서 써요. 그리고 혹은 프로그래밍에 도움이 되는 자체 스펙을 만들어서 결정해서 넣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타입 시스템이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랜스파일 해주는 부분 플러스 타입 시스템으로 타입을 명확하게 체크해주는 부분이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를 보시면 타입스크립트 공부하려고 가시면 자바스크립트랑 비슷한데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갈리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의 표준 스펙이거나, 그러니까 낮거나 높거나, 그렇거나 아니면 타입에 관련된 스펙이거나, 아니면 프로그래밍에 도움이 될 만한 자체 스펙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의 슈퍼셋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냥 돌리면 돌아가야 맞아요. 그리고 이 타입 시스템은 실제 코드로 표기가 돼 있지만 컴파일하고 난 뒤에는 어디에도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컴파일 할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거의 그러니까 뭐 스펙적으로 표준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얘를 가져다 쓰는 게 되게 일반적인 상황이 됐죠. 웹팩에 바벨 끼고 뭐 이런 게 되게 일반적인 상황이 됐어요. 타입스크립트는 싫어, 또 배워야 돼, 불편해, 이런 분들은 저한테는 좀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면 또 그럼 바벨은 왜 써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똑같이 상위 스펙을 갖다 쓸 수 있고 게다가 타입 시스템으로 이제 컴파일 타임에 타입 체킹으로 오류를 검출해주기도 하는데 왜 안 쓰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고 있죠. 귀찮거든요. 타입스크립트를 쓰려면. 왜냐면 매번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만들고 작성하고 아까 그 컴파일 프로그램으로 얍 해야지 자바스크립트 되고 실제 돌아가는 애는 요게 있지 않으면 안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물론 커맨드 라인에서 이거 다 하고 막 그냥 텍스트 에디터로만 작업하면 힘들겠죠. 근데 우리한테는 VS 코드도 있고 뭐 아톰도 있고 인텔제이도 있고 이런 애들이 이런 것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줘요. 편하게. 그래서 뭐 일부러 컴파일 타임에 뭔가 돌리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자동화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이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일렉트론과 타입스크립트를 동시에 사용할 때는요, 메인 프로세스의 소스 폴더와 렌더러 프로세스의 소스 폴더가 있고요. 그리고 커먼이라고 양쪽에 사용할 수 있는 소스 폴더가 있는데 이 커먼에다가 타입에 관련된 부분을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렌더러 프로세스에서도 얘를 가져다 쓰고 브라우저에서 메인 프로세스에서도 걔를 가져다 쓰면 타입적으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메인 프로세스에서 렌더러 프로세스로 A라는 객체를 보낼 거예요. 근데 이 A는 A라는 타입이에요. 기호는 신경 쓰지 마시고 소문자 A라는 객체를 데이터를 보낼 건데 그 I의 형태는 대문자 A의 형태로 있는 건데 이 A를 커먼에 있는 타입스크립트 파일에서 이제 정의를 해주면 이쪽에서 보낼 때 제대로 못 보내면 컴파일 에러, 이쪽에서 받을 때 없는 거 쓰면 컴파일 에러,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같은 프로세스 내에서도 타입 체크는 도움이 돼요. 엄청 좋죠. 근데 다른 프로세스 안에서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런타임 오류를 컴파일 타임에 100% 막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뻥이죠. 그렇죠? 타입이 있으니까 테스트를 하지 않아도 돼, 이런 것도 개뻥이고요. 타입 체크는 컴파일 타임에 타입 오류를 체크해 주는 것 뿐이고요. 테스트는 런타임에 돌아갈 때 오류가 있는 거를 체크하는 거잖아요. 두 개는 관심의 영역이 완전 달라요. 물론 컴파일을 먼저 했기 때문에 런타임에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조금 생길 뿐이죠. 결정적으로 테스트 코드를 짤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원래 하는 일들은 막 쓴 다음에 컴파일 에러 없는지 먼저 확인하잖아요. 그걸 했다고 해서 테스트가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타입스크립트도 하루 종일 떠들 수 있어요. 시간이 없잖아요. 다음 사람도 발표해야지 이제. 그래서 이 타입스크립트에 관련된 기초 동영상 강의도 있고요. 뭐 리액트로 타입스크립트 사용한 것도 있고요. 일렉트론을 타입스크립트 사용한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쭉 나와 있으니까 이 발표 자료가 공유될 거니까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제 자료의 조회수가 올라가겠죠? 근데 제가 시간을 잘못 쟀는지. 네. 큰일 났네. 자, 이렇게 짧게 끝냈는데, 제가 이제 경험담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제 지금 직장에서는 툴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전 직장에서는 제가 WPF도 사용을 해보고,
MFC 이런 걸로도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뷰를 뭔가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기에 생산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는 거는 명확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웹 개발자들, 그러니까 뭐 자바를 하시는 분들도 자바스크립트 많이 하시잖아요.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자바스크립트를 하는 건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 돼버렸고,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돔 하나 만들고 얘를 움직이고 없애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하게 돼요. 심지어 뭐 jQuery, 뭐 옛날이지만 jQuery, 리액트, 앵귤러 이런 것들 갖다 붙이면 뷰는 훨씬 더 쉽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렉트론의 메인 프로세스에서는 노드처럼 작업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메인 프로세스와 여러 개의 뷰들이 담겨 있는 각각의 크롬 브라우저들이 마치 서로 리퀘스트를 주고받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자바스크립트 사용해서 뷰를 쉽게 만들고 뭐 메인 프로세스를 좀 쉽게 만들 수 있지만,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프로그램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것들을 잘 관리하는 패턴이 등장을 해야 돼요. 게다가 원래 자바스크립트는 멀티스레드가 지원이 안 되죠, 원래는. 근데 이 각각 그러니까 멀티 프로세스가 여러 개 떠 있고 얘를 이 메인 프로세스는 하나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저희는 뭐 커맨드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게 파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객체 지향 스타일로 작업을 하는 게 서로 협업하기에도 좀 편해지고, 그래서 마치 지금 작업을 하는 형태는 C# 같은 C샵으로 만드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러면 질문이 있으신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지 정도 생각이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일단 프로토타입은 얼마나 개발이 됐는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개발할 거냐 말씀이신지 아니면 전체 진행률에서 얼마나 하셨는지. 저희가 아무래도 디자이너들을 위한 툴이고, 디자이너들이 그러니까 UT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용자 요구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네, 끝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메인하고 렌더러들이 프로세스가 돌게 되면 네. 각각의 점유율이 얼마나 정도 나오는지나 궁금합니다. 뭐 각각의 점유율은 뭐 소스를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크롬이 아니라 슬랙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슬랙을 띄우면요 메인 프로세스가 하나 뜨고 그 밑에 그 채널이 아니라 그 팀을 하나 열 때마다 렌더러 프로세스가 쭉 생겨요. 그래서 걔네가 에너지를 많이 먹는 거거든요. 같다 보시는 거죠. 같다 상대적인 거다. 네네. 저희는 메인 프로세스가 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네네. 하나지만 더 마지막으로 제가 또 저도 이제 비슷한 걸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데, 네. 그 DLL하고 이제 연결하는 게 네네. 조금 좀 난해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렵더라고 저한테는. 그래서 그 관련된 걸로는 뭐 노드 깁을 쓰시는지 뭐 다른 방법을 그거를 일렉트론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노드 모듈이 빌드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렉트론 리빌드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렉트론에 들어가는 모듈을 전부 설치하고 나면 마지막에 일렉트론 리빌드가 돌아서 그 안에 다시 빌드해야 되는 것들을 일렉트론에 맞게 다 빌드를 다시 해줘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그런 관련된 네이티브 모듈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DLL이랑 직접 통신하거나 이런 일은 안 하시나요? 그럴 일을 해야 되면 하는데, 뭐 실제로 저희 작업 중에 그런 일들은 제가 한 데에서는 없고요. 네, 대부분 이제 뭐 프로세스를 띄워서 아예 그러니까 특정, 예를 들어서 뭐 FFmpeg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을 그 OS에 맞는 그 실제 바이너리 파일을 가져와서 걔를 실행하면서 뭐 통신을 한다던가 뭐 이런 방식으로 여기서 많이 처리하는 것 같아요. 자바랑도 붙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네. 주로 이제 프로세스 간의 통신으로 해결하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짧게 질문. 왜 없어졌지? 그 타입
타입스크립트를 쓰면은 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쓰면은 그 디버깅이 될 수 있잖아요. 네네. 툴 같은 걸 쓰면은 네. 타입스크립트를 쓰면은 디버깅은 어떻게 하나요? 타입스크립트의 그 번수들을 까보려면은 당연히 소스맵 형태로 네,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가 그 타입스크립트 내에서 나오고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런타임 에러가 나면 자바스크립트 디버깅 할 때 그 줄이 어디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아, 네네. 그런 것처럼 타입스크립트의 영역에서 그거를 가져다 줘요. 아, 네, 쉽게 끝난다. 사실 제가 어떻게 초점을 맞춰야 될지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왔는데 그 일렉트론을 하면 더 신기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타입스크립트 했으면 좀 지루했을 거예요. 굉장히. 지금도 지루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일렉트론 쪽에 비중을 맞췄는데 사실 자바스크립트 쪽 하시는 분들은 지금 타입스크립트가 굉장히 인기가 올라가고 있고 그 타입스크립트와 마찬가지 타입스크립트처럼 똑같은 이제 기능을 하는 형태의 다른 라이브러리들이 또 하나 강력한 애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있다는 거는 사실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타입 체크라는 부분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입스크립트 혹은 플로우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그 라이브러리를 많이 쓴다는 거는 타입스크립트는 내가 못 쓰겠지만 플로우는 쓰겠다. 사실 하는 기능은 뭐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똑같이 어떤 오브젝트에 어떤 타입이 제대로 맞는지를 이제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분명히 자바스크립트에서 스케일러블한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타입스크립트가 주는 어떤 효용 가치는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걸 여기서 전부 다 얘기하기에는 너무 좋아서요. 네, 제가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만하래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